반갑습니다. 더 하실래요? 다시. 내 손으로는 따라가지고 일곱, 3개만 더 할게요. 20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해주면 훨씬 더 양쪽 밸런스 맞게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내 거인 척. 영화 보면은 형님처럼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안 좋잖아요. 허리 말려 있고. 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는 당당이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덧 운동 웨이트 3년 차에 접어든 헬린이를 벗어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제가 항상 스토리에다가 오운한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 당당이들이 언니 따라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겁이 난다, 아니면 PT를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운동이 처음인 우리 당당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헬스장이 무서운 우리 당당이들을 위해서, 진짜 찐 초보들, 헬스장을 처음 이용해보는 당당이들을 위해서 약간 가이드 같은 영상들 이렇게 찍어보려고 지금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왔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당당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준비물 어떤 거 챙겨가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해주거든요. 가장 먼저 운동복. 운동복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운동복 상의에 레깅스 이런 거 입으면 너무 좋지만 우리 통통한 당당이들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약간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코디는 엉덩이를 가리는 기장감의 박시한 티셔츠에다가 레깅스를 착용하는 건데요. 헬스장에 와보시면 헬스장에 구비가 되어 있는 이런 운동복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입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운동복 바지 안에 이렇게 이너가 있어서 생각보다 입으시면 되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여성분들은 좀 편하게 레깅스 같은 거 입으시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운동복이라고 해서 뭐 두꺼운 트레이닝 팬츠라던가 조거 팬츠 이런 것도 입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더워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고 에너지를 쓰니까 열이 막 뿜뿜 나오는데 그런 두꺼운 애슬레저 룩은 생각보다 답답하고 덥거든요. 그냥 아예 아싸리 박시한 티셔츠에다가 레깅스 이렇게 입으시는 게 가장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인데, 신발은 우리 당당이들이 꼭 아셔야 될 게 헬스장 기본 매너 중 하나가 바로 헬스장에서만 신는 실내화를 따로 챙겨 오셔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먼지 많이 묻고 이런 운동화를 헬스장에서 착용을 하다 보면은 헬스장 대표님 그리고 트레이너님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헬스장용 실내화를 꼭 챙겨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좀 제대로 하신 분들은 웨이트용 신발, 유산소용 신발 이렇게 따로 구비를 해두시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사실 운동을 처음 해보시는 당당이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신발을 다 챙겨오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신발은 적당히 쿠션감이 있고 바닥이 너무 평평하지 않은, 바닥이 엄청 평평하다 보면 유산소 하다가 발이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쿠션감이 있는 그런 신발을 챙겨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건 바로 물통과 이어폰. 이어폰 없이 유산소 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명수 담을 물통이랑 이어폰까지 챙겨오시는 것까지 준비물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스트레칭부터 하러 가봅시다. 지금부터 저의 운동을 가르쳐주고 계신 저의 트레이너님을 소개를 하면서 스트레칭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 하고 있는 이효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하실래요? 다시. 내 손으로는 따라가지고 저 진짜 수줍음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하체를 골고루 풀어주면 좋은데, 어깨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다치는 손목 발목 돌려주면서 풀어집니다. 왼쪽 돌렸으면 오른쪽 똑같이, 손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돌려주면 좋고요. 왼쪽 10번 돌렸으면 손목을 유지하면서 오른쪽 똑같이 10번 이렇게 돌려주고, 무릎 같은 경우도 우리 편안하게 그냥 구부렸다가 쭉 펴주면서 다시 구부렸다가 펴주고, 이렇게 똑같이 10번을 반복해줍니다. 이렇게를 2세트 해주시면 좋아요. 스트레칭은 끝인데 이제 러닝머신. 네. 이제 스트레칭 끝났으니까 가볍게 러닝머신으로 몸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풀어주면 좋은데, 속도는 본인 걸음걸이보다 조금 더 빠른 그런 속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주면 몸에서 열이 나면서 좀 몸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들 이렇게 러닝머신 이용을 하다가, 우리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쌓이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화장실이 마렵거나 물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러닝머신을 좀 이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적된 시간이 아깝다고 가끔 러닝머신을 안 끄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그냥 러닝머신이 돌아간 채로 두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러닝머신 이렇게 지나갈 때 핸드폰을 하거나 딴청 부리고 있다가 이걸 올라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땅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켜져 있는 러닝머신을 못 보고 올라탔다가 되게 크게 넘어지고 뒤에 있는 머신에 막 머리를 부딪힐 뻔한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꼭 절대 끄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풀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웨이트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그 자세를 해보면서 우리 당당이들한테 자세도 알려드리고 주의해야 될 점도 알려드리면서 헬스장 이용 꿀팁도 계속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 하체 운동은 스쿼트를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는 다리는 여성분들은 골반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살짝 넓게 잡아주시고 발 같은 경우는 약간 팔자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11자로 두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무릎의 사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어줘서 골반이 조금 더 잘 쓰이게끔 만들어주고요. 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손을 앞으로 모으는 동작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태에서 쉽게 생각하면 다리 사이 공간이 있죠. 다리 사이 공간으로 내 엉덩이를 밑으로 담근다 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앉아줍니다. 천천히 앉은 상태에서 스톱. 이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발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제일 안 좋은 자세 같은 경우는 내려간 상태에서 무릎 먼저 펴볼까요? 펴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딸려 올라가는 이런 자세는 좋진 않아요. 골반이랑 무릎이랑 같이 움직이는. 그럼 내려갔다가 동시에 바닥 밀면서 엉덩이를 쭉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스쿼트 할 때 주의사항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다 붙어 있게끔 유지를 해주시고 제일 기본적인 게 또 척추의 중립이에요. 중립이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우리가 정면을 보고 있는 이 상태 유지하는 거예요. 목에 나온다든가 움츠러든다든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슴을 들고 있는 이 자세를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 게 무릎을 모으면서 올라오는,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세는 좋지 않아요. 무릎은 항상 발끝이랑 동일하게 맞춰서 내려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총 3가지 주의사항을 주의하면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초보자분들한테는 많이 해보라고 해요. 아무리 적게 해도 12개, 많이 하면 20개 정도 해주면 좋고요. 세트 수는 4세트에서 많이 하면 6세트 정도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해야지 내 몸에 빨리 적용이 되면서 나한테 더 운동하기 좋게 바뀔 거예요. 맨몸으로 하는 자세가 좀 쉬워지면은, 그러니까 손이 앞에 있었죠. 그거를 덤벨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서 덤벨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덤벨 스쿼트 할 때 주의사항은 아까랑 동일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덤벨이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딱 붙이는 상태 유지하면서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3개만 더 하겠습니다. 셋, PT 넷. 받는 중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만. 이런 식으로 이제 덤벨 스쿼트를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쿼트를 끝냈으면 헬스장 어디를 가든 있을 법한 그런 머신들을 활용해서 하체 운동을 해볼 건데 중등근 그리고 엉덩이 위주의 자극이 가는 어브덕션이라는 운동을 해볼 겁니다. 이 힙 어브덕션 같은 경우는 어디에나 기구가 있는데요. 이 스펀지 부분이 서로 마주 보게끔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앉아줍니다. 일단 발 같은 경우는 발바닥 부분의 중앙 부분이 뒤쪽에 오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무릎이 직각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대로 엉덩이는 등받이에 대는 게 아니라 떼고 있는 상태에서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잡아주고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허리가 말려있으면 안 돼요. 허리를 쭉 펴는 상태 유지하면서 내 무릎 밑으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허벅지 바깥면으로만 이제 운동을 하는 겁니다. 허벅지 바깥면으로 얘를 밀어내면서 운동을 해볼게요. 그쵸?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쭉.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쉬워요. 그냥 앉은 상태에서 허리 세워놓고 숙인 다음에 허벅지 바깥면으로 밀어내면 좋은데 이럴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허벅지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딱 붙어있게끔 이 한 가지 허벅지 떨어지지 않게. 일단 무게 같은 경우는 좀 적은 무게를 먼저 해보세요. 하면서 무게를 차근차근 올려가면 되는데 거기서 내 무게를 찾는 방법은 내가 이 무게 가지고 정자세로 12개에서 20개를 할 수 있냐. 만약 예를 들어서 20개를 했는데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게를 올려봅니다. 올리다가 어느 순간 이 무게가 12개도 힘들어져요. 그럼 이제 그때는 무게를 낮춰서 그러니까 12개에서 20개 정도 정자세로 할 수 있는 무게를 찾고 세트수 같은 경우는 4세트에서 많으면 6세트 개수는 웬만하면 머신을 다룰 때는 20개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무게를 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벅지 바깥면으로 그대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둘, 셋, 넷, 7, 3개만 더 할게요. 20개 하나, 둘, 오케이 그만.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해주면 선생님 일을 다 한다고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20개 뭐 한 김에 네. 끝까지 하면 좋죠. 네. 레그 프레스 하고 런지 2가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갑시다. 왜 이렇게 힘들죠? 궁금한 거 있어요. 혀 레그 프레스도 있고 머신 레그 프레스 있는데 왜
네, 머신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파워레일 프레스 같은 경우는 궤적 자체가 아예 달라요. 궤적 자체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궤적이고 얘는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이용하지만 쟤는 롤러를 이용해서 무게가 너무 꽂히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 자체가 훨씬 더 무거워요. 조금 가벼운 무게로 할 수 있는 시티드 레그 프레스를 추천드립니다. 시티드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앉아서 하는 스쿼트, 그냥 상체 개입이 없는 스쿼트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발 같은 경우는 위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운동되는 부위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 하체를 전반적으로 할 때는 스쿼트랑 동일하게 발을 올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발을 올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발이 높게 올라왔죠. 발이 높게 올라온 만큼 골반이 많이 쓰이면서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 개입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이거를 좀 더 낮춰서 하면 좋습니다. 살짝 낮춰서 그 상태에서 살짝 열어서 무릎 끝이랑 맞춰 놓고요. 그리고 보면은 손잡이가 조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브랜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당긴 상태 유지하면서 아까 스쿼트 할 때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는 느낌이 어려웠던 분들은 이걸 통해서 연습하면 좋습니다. 발판을 그대로 밀어주면서 쭉 스톱. 이때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무릎을 다 펴보시겠어요? 피게 되면은 이 무게 자체를 하체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이 무게를 관절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얘는 무릎을 다 피면 안 됩니다. 피기 직전까지가. 무릎을 한 90% 정도만 펴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밀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통통한 당당이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은 사람인지 어쩔 수 없이 뱃살이 엄청 신경이 쓰여요. 저도 신경 쓰이거든요. 당당이들 항상 운동기구 할 때 뱃살 신경 많이 쓰이는데 어떡하냐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수건으로 이렇게 살짝 가리기도 하고 이 자세에서 복압이 잡히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뱃살이 잡힌다고 해요. 근데 이게 통통하면 문제가 아니라 엄청 날씬하신 분들도 이렇게 뱃살이 잡힌다고 하니까 우리 당당이들 요 점 유의해 주시고 신경이 쓰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수건으로 뱃살 좀 살짝 가리고 이렇게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를 그러면 97kg예요. 7kg. 오늘 그리고 하체 운동을 이미 한 상태로 알고 있어서 가볍게만 하겠습니다. 저의 운동은 이렇게 생각보다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이렇게 빡세게 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것도 주의사항을 발바닥이 발판에 다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제일 안 좋은 게 내려갔을 때 이렇게 뒤꿈치 떨어지지 않게. 스쿼트 주의사항이 아까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었죠. 그래서 똑같이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체가 아니라 무릎을 쓰면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맞춰주면 좋아요. 꼭 아셔야 될 헬스장 기본 매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기구를 하고 나면 더워서 땀을 흘리잖아요. 여기에 땀이 묻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수건을 가지고 자기가 이용을 했던 머신을 이렇게 가볍게 한 번씩 닦아서 땀을 좀 제거를 해주는 게 매너예요. 여기 뭔가 몸에 닿기 좀 불편한 분들, 뭔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보면 거치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넣어서 껴서 이제 진행해 주든가 걸어놓고 운동해주면 좋습니다. 가끔 땀 안 닦고 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조금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제 헬리니 분들을 위한 하체 마지막은 바로 런지인데요. 런지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한 발로 한다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발은 골반 넓이 정도로 맞춰주고 발은 11자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할 발을 앞으로 3발자국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간 상태에서 내가 운동할 발이 오른쪽이라면 뒤쪽 발이 빠져 있겠죠. 뒤쪽 발이 뒤꿈치를 많이 들어줍니다. 그럼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손은 허리에 올려놓고 그대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줍니다. 보통 이제 이쪽 다리를 운동하다 보니까 얘를 구부리려고 하는데 얘를 구부리게 되면 초보자분들은 얘가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뜨면서 무릎이 다치겠죠. 그럴 때는 뒤쪽 발을 구부린다고 생각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대로 오른쪽 발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2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손 같은 경우는 골반에 두거나 그냥 힘드신 분들은 그냥 손을 툭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얘 할 때의 주의사항은 떼는 거.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좋아요. 개수 같은 경우 런지는 사실상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20개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런지는 10개 그래서 4세트 정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꿀팁 중 하나가 1세트 때 오른쪽 발부터 시작했으면 2세트에는 왼쪽 발부터 맞아요. 시작하면 좋습니다. 훨씬 더 양쪽 밸런스 맞게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내 거인 척. 가볼까요, 다음 거? 네. 이제는 하체 운동 끝냈으니까 가슴 운동으로 넘어올 건데 가슴 운동은 사실 여성분들이 막 많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바스트 쪽 부유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라인 잡는 데도 되게 중요하고 칼로리 소모도 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어깨예요. 근데 어깨만 발달되고 가슴이 없으면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슴 운동을 해서 좀 몸이 펴지게끔 하면 좋죠. 지금 해볼 운동은 바로 체스트 프레스라는 운동입니다. 체스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의자 하나만 조절해주면 좋아요. 의자 조절하는 법은 이 손잡이 기준으로 그대로 쭉 일직선으로 가져갔을 때 겨드랑이 부분보다 살짝 더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똑같죠? 가슴 근육보다는 어깨 힘을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아예 의자를 좀 올려서 밑에 있어요, 조절하는 건. 올려서 이 정도? 그렇죠. 손잡이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손목이랑 팔꿈치 위치를 맞출 거예요. 손목이랑 팔꿈치가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도 일직선이 되는 게 좋고요. 내려가 있는 건 우리가 다치진 않아요. 팔에 힘을 더 쓸 뿐이지 다치진 않는데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깨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맞춰서 어깨가 편안하게끔 만들어주고, 제일 중요한 게 얘할 때는 흉곽을 열어주는 거예요. 흉곽을. 가슴을 든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가슴을 들 때도 억지로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만 들어주게 되면 허리 쪽에 공간이 생길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 눌러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줍니다. 천천히 받아주고 다시 한 번 더. 둘. 마지막. 오케이, 여기서 스톱. 지금은 흉곽이 잘 열린 상태에서 밀었는데 안 좋은 자세는 어깨까지 같이 밀어보세요. 어깨가 말릴 정도로 미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은 손바닥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 올려두면 당연히 무게가 꺾이면서 손목에 부담이 가겠죠. 손바닥을 봤을 때 좀 뚱뚱한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이렇게 얹어지게끔 이렇게 잡아야지 손목에 무리 없이 그대로 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손바닥을 풀어도 푸른 상태에서 운동을 해도 힘을 쓸 수 있어요.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세트수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를 하면 제일 좋고요. 왜냐면 가벼운 무게도 할 수 있으니까 20개 정도 정자세로 할 수 있는 무게를 해놓고, 세트수는 똑같이 4세트에서 6세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슴 운동 두 번째는 우리 당당이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바로 푸시업인데요. 근데 우리 푸시업을 바닥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초보자분들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전 지금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스미스 머신이라는 대형 머신을 활용해서 푸시업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는 추가 달려있어서 내가 살짝만 들어서 놔도 내려가는데 한참 걸려요.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위치 세팅은 그냥 골반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요. 바닥에서 푸시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손목이 똑같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로 밀게 되면 손목에 부담도 없어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그쵸, 이렇게 잡아주고 발을 뒤로 빼줍니다. 뒤로 빼준 상태에서 지금처럼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어야 돼요. 상체쪽으로 무게중심 이동시켜 놓고요. 똑같이 아까 체스트 프레스 한 것처럼 중각을 들고 어깨를 낮춰줍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이 바벨이 몸에 닿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그대로 바벨을 밀면서 일어나주고요. 하나, 둘, 셋. 이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내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게, 우리 일반적인 푸시업 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체스트 프레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게끔 손목이랑 팔꿈치가 일직선으로 그렇게 밀어주면 좋고요. 얘가 너무 가볍다 그러면은 발을 한 칸 낮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 갔다가 쭉. 얘는 좀 힘들 거예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내려갈 때 제일 좋은 게 우리 날개뼈, 쉽게 말하는 날개뼈, 견갑골이 내려갈 때 모여야 돼요. 내려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네가 등이 모이게끔 갔다가 올라왔을 때 다시 펴지고, 내려갈 때는 모아졌다가 펴지고, 이런 식으로 날개뼈가 모아져야지 가슴 근육이 늘어납니다. 날개뼈가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은 어깨만 사용이 너무 많아져요. 운동할 때는 어깨, 날개뼈가 모아지게끔 운동해주면 좋습니다. 발 위치 같은 경우는 거울로 봤을 때 보일 거예요. 내가 대략적으로 발의 뒤쪽으로 그냥 뺀다는 느낌을 주고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바벨이 내 가슴 쪽에 닿을 때까지 너무 위쪽에 두거나 아래쪽에 내려가지 않게 뒤를 빼게 되면 상대적으로 바벨이 좀 더 위쪽에 올라오죠. 그럼 이제 어깨 힘도 쓰고 다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깨도 올라가고 발 위치가 너무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원래 그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부위별로 나눈단 말이에요. 하체, 가슴, 등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촬영한다고 전신을 지금 다 돌고 있어서 매우 힘듭니다. 끝! 이제 하체 끝냈고 가슴 끝냈고 이제 어깨를 하러 왔습니다. 어깨는 사실 우리 당당이들 왜 해야 되냐면 여성분들 옷핏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일자 어깨 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어깨 운동을 해주면 진짜 옷핏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옷핏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깨 운동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 같은 경우 이제 삼각근이라 불려서 전면, 측면, 후면으로 나눠지는데요. 후면 같은 경우는 등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 운동하면 자연스럽게 쓰일 겁니다. 우리가 운동할 부위는 측면보다는 전면을 먼저 운동할 겁니다. 손잡이를 앞쪽을 잡게 되면 우리가 전면 어깨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고요. 팔꿈치가 앞에 있죠? 내려볼까요? 앞에 있으면 전면 어깨고요. 옆쪽을 잡게 되면 측면 어깨입니다. 그대로 들어볼게요.
팔꿈치가 옆에 있죠. 그러면 측면 어깨입니다. 이런 식으로 팔꿈치의 위치에 따라서 어깨가 어디가 쓰이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의자만 맞춰주면 좋아요. 이제 의자를 맞춰서 쉽게 생각하면 목 쪽에 오게끔 맞춰주면 좋아요. 손잡이는 아까 프레스 그립 배웠죠. 그거랑 똑같이 얹어 놓듯이 해주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 좀 길어요. 저는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필요 없이 앞쪽에 두게끔. 왜냐면 이제 앞쪽에 둬야지 팔꿈치를 더 앞으로 내밀기가 편합니다. 머리 붙인 상태에서 흉곽 드는 거, 허리가 아까처럼 뜨게끔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밀어줍니다. 스톱. 이때 주의사항은 어깨가 으쓱되지 않도록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딱 팔꿈치만 핀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그대로 내렸다가 내리는 위치는 손잡이가 귀 옆에 올 때까지 내려줍니다. 스톱. 귀 옆에 왔으면 다시 밀어주고 하나, 천천히 쭉, 둘,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얘를 할 때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안쪽으로 모아서 손목 팔꿈치가 최대한 수직에 가깝도록 그대로 무게가 이렇게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드는 무게 몇 킬로예요? 지금 15kg거든요? 15kg라는 무게가 어느 정도 체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PT 처음 시작했을 때 웨이트가 뭐지? 하던 시절에 5kg도 힘들었거든요. 숄더 프레스가 5kg가 보통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치고 10kg 이상, 뭐 15kg, 20kg 이렇게 되는 거면 진짜 꽤나 잘하는 편. 그렇죠.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지금 연습을 시키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버티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다음 어깨, 프론트 레이즈를 할 건데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스 위로 올리는 프레스가 유가 있고 레이즈처럼 들어 올리는 운동이 있는데 프레스 같은 게 말 그대로 팔꿈치 관절을 쓰고 어깨 관절을 쓰는 다중관절 운동이라면 얘는 팔꿈치는 쓰지 않습니다. 어깨 관절만 이용해서 올려주는 건데 보통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원판을 쓰라고 말씀드려요. 얘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바벨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바벨 같은 경우는 워낙 무겁기도 하고 덤벨을 잡았을 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얘네가 따로따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양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원판을 추천드리고요.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먼저 몸 앞에 놔줍니다. 똑같이 흉곽을 들고요. 이때 팔꿈치가 완전 쭉 핀 상태는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살짝 구부려서 팔꿈치 접히는 부분이 서로 살짝 마주 본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들어 올릴 때도 그냥 이걸 든다기보다는 앞으로 약간 던진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얘를 올리는 위치 같은 경우는 얘로 내 얼굴을 가린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내릴 때는 몸에 닿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올려주고 천천히 받았다가 쭉 최대한 몸은 가만히 있고 어깨 관절만 이용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어깨가 말르는 자세, 이렇게 아예 말려있는 자세라든가 엉덩이를 너무 많이 뺀 자세,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하게 우리 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앞으로 올려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깨 운동 두 가지 배워봤고 이제는 등 운동을 할 건데 등 운동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데드리프트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 거고요. 데드리프트는 우리 등 운동이긴 하지만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 종아리까지 쓰이는 내 몸의 뒤쪽을 다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쉽게 말해 3대 운동, 그 3대 중에 하나가 데드리프트입니다. 물론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속하진 않지만 데드리프트 자체를 내가 해봐야지 나중에 3대 운동을 좀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발은 아까 스쿼트 할 때 넓게 잡았죠? 얘는 골반 넓이로 잡아주고 발끝도 너무 11자 아니고 11자에서 살짝만, 진짜 살짝만, 그쵸? 이런 식으로 살짝 벌어진 정도로 잡아주시고 바벨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제 어딜 잡냐? 쉽게 생각하면 허벅지 옆쪽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인체 해부학적 자세가 손바닥이 앞쪽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팔을 돌리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허벅지에 스쳐요. 그 상태에서 주먹 쥐고 엄지 집어넣으면 나한테 맞는 데드리프트 자세가 됩니다. 엄지 폈을 때 허벅지 닿죠 아예? 좀 더 넓게 잡아주세요. 더 넓게 잡아서 까딱까딱 움직여보세요. 허벅지에 살짝 스친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게 나한테 맞는 데드리프트 자세고요. 발 맞춰줬고 손 맞춰줬죠. 마지막으로 상체 흉곽 들어주고 영화 보면은 평균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안 좋잖아요. 허리 말려있고 네,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들 인사할 때 이런 식으로 약간 공손하게 인사를 하죠. 여기서 그대로 손을 밑으로 뻗으면 데드리프트 자세가 됩니다. 바벨 잡은 상태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갔다 스톱. 내려가는 위치 같은 경우는 무릎까지 내려가거나 무릎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엉덩이를 앞으로 집어넣으면 상체는 알아서 세워집니다.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오케이. 데드리프트 할 때 일단 주의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척추의 중립, 당연히 어깨가 말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데드리프트 할 때 가끔 자세 본다고 거울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울이 앞에 있죠.
이러고 있으면 우리 올라왔을 때 이러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턱 당긴 상태 유지하면서 그대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을 보게 되고요. 올라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정면을 바라보는 게 데드리프트입니다. 스쿼트랑 동일하게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붙어 있게끔 만들어주고 무릎이 똑같이 안으로 모이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요거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 꽤 많아요. 그냥 어깨선을 맞추는 거예요. 어깨선이 이렇게 있죠. 어깨선이 내려갔을 때 앞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흉곽은 들렸는데 어깨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등의 힘이 아예 풀린 거예요. 계속 얘네가 똑같은 위치에 있게끔 이런 식으로 데드리프트를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이 허벅지 계속 닿고 있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공간이 생기면 안 돼요. 맨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0kg도 무거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맨몸으로 하게 되면 연습이라 생각하면 좋아요. 운동보다는 연습. 연습할 때는 똑같이 발 맞춘 상태 유지하면서 허벅지 앞에 둡니다. 허벅지 앞에 두는 이유는 떨어지지 않는 연습. 딱 붙인 상태 유지하면서 가슴 들고 똑같이 쓸어내리면서 갔다가 올라오고. 여기까지. 여러분 그리고 헬스장 이용하실 때 진짜 중요한 매너 하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머신 같은 거 이용하시고 나서 원판을 꼭 빼줘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무게를 많이 치는 파워레그 프레스 같은 거는 이렇게 20kg짜리 원판을 막 3개씩 이렇게 끼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빼시고 그냥 까먹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20kg가 말이 20kg지 여성분들이 들기에 되게 쉽지 않은 무게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손을 들고 있지만 이게 여성분들이 두 손으로 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무게라서 사용하신 다음에는 꼭 제자리에 올려두셔야 되고 꼭 이렇게 비워진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매너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이렇게 머신 같은 거 아니면은 프리웨이트 하더라도 자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대부분 이렇게 머신 위에 핸드폰을 두거나 아니면 머신 옆에 이렇게 핸드폰이 놓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자리를 맡아두고 물을 마시러 갔다던가 화장실을 이용하러 잠깐 자리를 비웠다거나 하는 약간 표식 같은 거거든요. 뭔가 암묵적인 룰 같은 느낌? 다만 이렇게 자리를 잡아두고 너무 오랜 시간 비워두면 좀 비매너이긴 하겠지만 헬스장에서는 이렇게 암묵적인 룰도 있다는 거. 그리고 보통 머신을 이용하는 경우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용하는 게 매너거든요. 특히나 파워렉 같은 거 헬스장 큰 데가 아니고서야 하나에서 2개 정도가 대부분인데 렉은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진짜 딱 필요한 운동만 하고 빠져주는 게 매너 중에 매너입니다. 웬만하면 30분 이내로 딱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머신 이런 거는 한 20분 이내로 빨리 끝내주는 게 좋고 파워렉은 좀 활용도가 좋다 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30분 이내에 끝내주는 게 매너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등 운동을 하러 왔는데 바로 시티드 로우라는 머신이에요. 등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똑같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깨처럼 뒤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로우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풀 다운 시티드 로우 말 그대로 뒤로 넘기는 운동을 할 거고요. 얘는 조절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앞뒤 움직임이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의자도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얘네가 너무 뒤쪽으로 나와 있게 되면은 손잡이 잡는 것부터 일단 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까운 곳에서 살짝 한 칸만 더 멀게 잡아주고요. 그대로 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절하냐? 이거는 먼저 앉아봐야 돼요.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앉은 상태에서 이 패드의 끝부분이 명치보다 좀 더 위로 올라오게끔 맞춰주면 좋습니다. 지금은 되게 좋은 상태고요. 발판에 발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무게를 세팅을 해줍니다. 먼저. 이게 손잡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희 센터에는 3가지가 있는데 위에랑 중간은 웬만하면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아예 추천은 안 해요. 위쪽을 잡게 됐을 때 초보자분들은 어깨가 계속 으쓱으쓱 들려요. 좀 운동을 잘 하면 그때 진행하면 좋습니다. 먼저 손잡이 잡은 거 유지하면서 팔꿈치도 유지하고 몸을 쭉 펴줍니다. 펴진 상태에서 어깨를 눌러놓고요. 팔꿈치가 가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등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날개뼈를 잘 쓰는 거예요. 견갑골. 어깨랑 날개뼈가 뒤로 모아지게끔 당겨줍니다. 스톱. 이렇게까지 당겨주고요. 얘네 둘이 안쪽으로 모아졌다면 다시 앞으로 빼주는데 몸이 이렇게 말려있으면 안 돼요. 가슴 들어줄까요? 그쵸. 여기서 팔만 앞으로 딸려간다는 느낌. 쭉 팔만 딸려갔다가 당겨주고 하나, 둘, 쭉. 이렇게 어깨랑 날개뼈가 뒤로 서로 모아진다는 느낌이 들게끔. 안 좋은 자세 같은 경우는 당기면서 팔꿈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얘를 눌러볼까요? 그렇죠. 팔꿈치가 밑으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쭉 가볼까요? 하나, 그렇죠.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어깨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제 등 운동 마지막 진짜 모든 헬스장에 이거 다 있지 않아요? 무조건 있습니다. 얘 없는 데는 웬만하면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그냥 헬스장에 렉 없다, 파워 레그 프레스 없다, 그리고 래플 다운 없다. 그러면 그냥 바로 뒤돌아서 나가면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래플 다운이라는 머신이고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운동을 해볼 겁니다. 래플 다운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당겨주는, 우리 쉽게 말하는 턱걸이, 그냥 남자들 풀업 하는 자세랑 똑같아요. 먼저 무게를 세팅을 해주고요. 허벅지 패드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서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얘를 당겨서 최대한 허벅지가 딱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내가 무게를 올린 상태에서 운동하다가 몸이 같이 딸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고정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허벅지 패드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손잡이를 잡아주는데, 손잡이 넓이 같은 경우는 만세한 상태에서 조금 더 넓게, 만세해서 조금 더 넓게. 그쵸, 잡아주고요. 손잡이를 잡았을 때 힘을 주는 부분도 우리가 엄지, 검지보다는 세 손가락 쪽에 힘을 많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구부러져 있죠. 그러면 여기다 힘을 더 많이 주라고 그대로 앉아줍니다. 이제 앉는 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수직으로 그대로 내렸을 때 내가 쇄골 쪽에 위치하게끔, 그쵸?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얘가 정수리 쪽에 위치하겠죠? 그럼 당겨서 머리에 닿으면 당연히 안 되니까 우리는 몸을 뒤로 젖혀요. 그럼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빠져서 쇄골 바로 위에 손잡이가 있게끔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쇄골이나 윗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손목이랑 팔꿈치가 웬만하면 수직을 이루어주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팔꿈치가 웬만하면 바닥을 바라보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은 자세는, 그쵸, 팔꿈치가 뒤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앞쪽으로 빼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갔다가 당겨주고, 올렸다가 그대로 당겨주고. 키가 좀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한 160 이하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가끔씩 래플 다운 머신이 안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서서 팔이 닿는 정도인데 키가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이 이게 가끔씩 안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요거를 이제 핀을 뽑고요. 내가 요거를 살짝 당겨줍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위치의 무게에 그대로 꽂아주면 딱 고정이 돼요. 하면은 위치가 충분히 당겨질 수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거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다 끝났을 때나 아니면 무게 조정을 해야 한다 할 때는 이거를 꼭 잡고, 한 손을 꼭 잡고 그때 핀을 뽑고 살짝 내려놓은 상태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 PT쌤이랑 하체, 가슴, 어깨, 등까지 초보분들을 위한 웨이트 루틴을 함께 알려드렸는데, 우리 초보분들은 이렇게 분할을 나눠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좀 전신 위주로 하셨다가 점점 발전하시면서 분할로 이렇게 운동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인 거의 초보인 우리 당당이들 위해서 이렇게 루틴을 짜서 보여드렸고, 이 루틴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런닝머신이라든지 사이클, 천국의 계단 같은 유산소 운동까지 해주면 정말 알차고 행복한 그런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러닝머신만 타는데, 헬스장 와서 러닝머신만 타는 거는 그냥 밖에서 러닝 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기구 같은 거를 모르면 트레이너 쌤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꼭 배우고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웨이트를 하는 이유는 저희 입장에서는 옷핏이 정말 많이 잡히고 몸에 라인이 많이 잡히거든요. 몸무게가 크게 막 변화하지 않더라도 운동만으로도 라인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자신감이 붙어요. 자기가 운동을 했다, 그리고 오늘도 좀 힘든 걸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에서 성취감이 느껴지고, 성취감이 또 이제 자신감으로 연결이 되니까 헬스장이 무섭고 두려우신 분들도 그 두려움을 깨고 헬스장에 와서 자신감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통통하신 분들이 헬스장 오면은 좀 많이 시선을 받지 않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 PT쌤도 엄청 덩치가 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이렇게 운동 관련된 직업도 가지게 되고, 지금도 저희 헬스장에도 뭐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도 저는 그분들이 매일 헬스장에 와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봐도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헬스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용기였을 텐데 저렇게 매일매일 헬스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진짜 리스펙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당이들 너무 겁내지 않고 헬스장에서 오셔가지고 운동하셔서 성취감, 동기부여 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PT쌤이랑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